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김천일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게 시리고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지. 중얼거리며 그는 체중계를 향해 발을 올렸습니다. 90.5kg. 숫자는 어제보다 200g 늘어나 있었습니다. 잠시 한숨을 내쉰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푸석한 피부, 옷깃이 당겨지는 목둘레, 그리고 피곤이 쌓인 눈동자. 퇴직 후 5년 그는 한때 회사에서 철인 과장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 대신 약봉지를 챙기고 회의 대신 혈압기를 잡는 하루. 그는 무심코 손가락을 꼽으며 자신이 먹는 약의 개수를 세어봤어요. 혈압약 2, 당뇨약 1, 콜레스테롤 1, 약으로 사는 사람 같네. 병원 진료실 하얀 가운의 의사는 무표정하게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김천일 씨, 당화혈색소가 기준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귀를 때렸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보세요.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퇴직 후 생긴 여유는 어느새 무력함으로 바뀌었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긴 느낌이었죠. 진료실을 나서며 그는 문득 옆 복도에 걸린 건강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에 처방전과 건강 리플릿을 놓았습니다. 아내 박은자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 없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잡곡밥 대신 흰쌀밥, 그리고 달콤한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마음속 다짐은 늘 식사 후에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병원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그 말은 경고 같으면서도 어쩌면 인생 후반전을 알리는 휘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강직한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저희 탁구 동호회 새 회원 모집 중인데 한번 오시죠.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김천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입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한데요. 그래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예전엔 혈압약 3알씩 먹었어요. 지금은 운동 덕분에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날 밤 김천일 씨는 TV를 보다가 무심코 손목을 쥐었습니다. 맥박이 빠르게 뛰었고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탁구장에서 들려오는 딱, 딱, 딱 하는 공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리듬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 말, 이제야 알겠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목표 체중 75kg. 운동 시작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아리 인생 후반전이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월요일 저녁 아파트 단지 지하의 작은 탁구장은 땀 흘리며 활기차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천일 씨는 새 운동화를 신고 문턱을 넘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엔 반짝이는 코트가 4개, 벽엔 동호회 게시판과 회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 오셨죠? 김천일 선생님 맞으시죠? 강직한 씨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라켓은 이거 빌려 쓰세요. 가볍고 초보용이에요. 김천일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라켓을 잡았습니다. 라켓 손잡이가 낯설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건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연습은 포핸드 랠리였습니다. 공이 작게 튕기며 다가올 때마다 그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 대신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공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3번째 랠리에서 허리를 숙이던 그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강직한 씨가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땀범벅이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집 거실 조명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운동은 어땠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신 안 갈래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75kg, 하루 1시간 꾸준히 운동. 그 글자가 오늘따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몸만 더 아프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저녁에도 오시죠? 어제보다 훨씬 쉬운 기본기부터 합시다. 그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멈칫하다가 결국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불편함은 나중에 편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망설이다 운동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탁구장에 들어서자 강직한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군요. 오늘은 서브 연습만 합시다. 그는 조용히 라켓을 들었습니다. 공이 튀어오를 때마다 여전히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어렵냐, 참말로. 옆에서 강직한 씨가 말했습니다. 공이 작을수록 집중이 커지죠. 공이 내 맘대로 안 되지요. 우리네 인생도 비슷합니다. 김천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을 튀겼습니다. 이번에는 딱 하는 소리가 탁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짧지만 정확한 소리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아직 무릎은 시큰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시원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건강수첩 앱을 열었습니다. 운동시간 1시간 5분, 소모 칼로리 310kcal. 숫자는 작았지만 그는 그 기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새벽 6시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릴 때 김천일 씨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운동복을 챙기며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이제는 몸이 조금씩 아침을 기억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붓기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다르게 빛났어요.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습니다. 공복 상태로 30분 걷고 나면 입안이 텁텁했지만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시작했구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예전엔 누가 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탁구장. 공이 튀어오르는 리듬이 그의 하루를 완성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백핸드 드라이브부터 가요. 강직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자세를 잡고 천천히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처음엔 공이 자꾸 옆으로 튕겼지만 반복할수록 팔의 각도가 익숙해졌어요. 숨이 차오를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식단도 달라졌습니다. 식탁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 놓였고 반찬은 짜지 않게 줄었습니다. 아내 은자 씨는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이내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마다 TV 대신 혈당계를 들고 수치를 확인하던 그는 이제 결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책 첫 줄엔 공복 혈당 140에서 118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탁구 실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공이 맞지 않아 허공만 휘둘렀지만 이제는 3번에 한 번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공이 테이블 위를 튕길 때마다 주변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법이십니다. 김 선생님. 그 말에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속 피로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건강수첩을 꺼냈습니다. 운동 34일째, 체중 87.9kg. 한 달 만에 2kg이 빠졌고 혈압은 안정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달째에 접어든 어느 날, 김천일 씨의 몸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이 나고 아침엔 어지럼증이 밀려왔어요. 그는 체온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37.8도. 감기인가?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탁구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보며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 하루는 이틀이 되고 이틀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침대맡엔 미처 닿지 못한 건강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운동 기록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죠. 90일 연속 운동이라는 목표 아래 87일에서 멈춰버린 붉은 펜 글씨. 그는 펜을 쥐었다가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애썼나 봐.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식탁 위엔 배달 음식 봉투가 쌓여 있었고 반쯤 남은 콜라 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혈당 측정기의 수치가 다시 145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병원.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동 중단과 식습관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수치도 바로 변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천일 씨,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화단에 활짝 핀 봄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꽃도 겨울을 견뎠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며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폰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김천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잠시 뒤 강직한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면 근육은 다시 잠듭니다. 내일 잠깐 나와서 공만 주워도 좋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만 줍는 거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탁구장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회원들이 김 선생님 오셨네요 하며 반겼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공만 주워 볼게요. 그는 한쪽 코트 구석에서 떨어진 공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노란 공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강직한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라켓으로 공을 살짝 띄워볼까요? 그냥 감각만. 그는 망설이다가 라켓을 들었습니다. 공이 천천히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딱 익숙한 소리가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건강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공 주웠음. 라켓 다시 잡음. 그는 그 한 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는 새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포기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탁구장 바닥을 두드리던 공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다시 처음처럼 하나씩.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일어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김천일 씨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죠. 그 수첩엔 6개월 동안의 운동 일지와 식사 기록, 그리고 줄마다 적힌 오늘도 했다는 짧은 문장이 빼곡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되어 있었어요. 혈당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그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난 여기까지 왔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김천일 씨, 놀라운 변화네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8에서 5.9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입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어요. 그 순간 김천일 씨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게 통했단 말입니까? 예. 꾸준함이 약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가슴에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수년간 약에 의지하며 무너져가던 몸이 이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탁구 동호회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리그전 있습니다. 참가자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웃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날입니다. 탁구장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김 선생님 준비되셨죠? 강직한 씨가 웃으며 라켓을 건넸습니다. 그는 손에 라켓을 쥐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라켓 이제는 내 일부 같네. 첫 서브가 시작되었습니다. 탁, 탁, 탁. 공이 오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타점이 흔들렸지만 그는 차분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호흡으로 공을 맞추기 시작했죠. 세트가 끝났을 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그는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 선생님 진짜 달라지셨어요. 이제 거의 중급자 실력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하지만 나도 이제 게임이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그는 탁구장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각자의 체중 변화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천일 씨의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90kg에서 83kg으로 곡선의 끝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작게 적혀 있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 그래프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건강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3일 당화혈색소 5.9, 체중 83kg, 경기 2승.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달빛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라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10월의 어느 날, 아파트 지하 탁구장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조 준비요. 김천일 씨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던 회원이 이제는 20명이 넘었습니다. 공이 바닥을 구르고 웃음소리와 응원소리가 뒤섞여 마치 작은 체육관처럼 소통하며 운동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탁구장 한쪽에서 초보자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너무 펴지 마세요. 무릎을 조금 더 굽히세요. 그의 말투는 예전처럼 굳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풀기도 했죠. 우리 나이에 이 정도 자세면 거의 국가대표입니다. 하하하. 사람들은 웃었고 김천일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함께 나이 드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공동체의 에너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는 탁구 동호회의 성과를 듣고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으로 공식 등록을 제안했습니다. 강직한 씨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죠. 운동은 혼자 하면 결심이고 같이 하면 문화가 됩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늘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장소와 탁구대가 부족했고 운동 시간대가 겹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어느 날 회원 중 한 명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선생님, 왜 초보반만 코트를 2개나 쓰게 해요? 우리도 연습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김천일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주부터 순환제로 합시다. 서로의 시간을 나눠 쓰는 것도 운동이죠.
양보하는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더 많아지면 아파트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확장하여 서로 공익이 되는 길을 찾아봅시다. 그의 말에 박수와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금세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탁구장을 일찍 열고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인사는 늘 밝고 짧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는 탁구공을 하나하나 주워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공의 둥근 표면에 반사되는 조명이 마치 그의 눈빛처럼 반짝였죠. 한 달 뒤 동호회는 주민센터와 함께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 씨는 봉사팀 대표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단정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저는 2년 전 무너진 몸 하나 일으키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운동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잇고 희망을 잇는 일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직한 씨는 무대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김 선생님이 리더야.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천일 씨는 조용히 탁구장 불을 끄며 마지막 공 하나를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공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2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서 공을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그만 공이 내 인생을 다시 굴렸구나. 문을 닫고 나서는 길,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그의 눈가에 고였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 후반전이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공이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튀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천일 씨의 체중은 정확히 75kg, 혈당과 혈압은 완벽하게 정상 수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탁구장 벽에는 그가 처음 썼던 메모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목표 체중 75kg, 운동 시작 다음 주 월요일. 그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메모가 이제는 달성이라는 단어로 완성된 순간이었죠. 오늘은 시니어 탁구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정한 운동복을 입은 그는 거울 앞에서 라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예전에 둔탁하던 손이 아니라 단단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손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강직한 씨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이기는 게 아니라 즐기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거죠. 두 사람은 짧게 웃으며 코트로 향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탁, 탁, 탁. 공이 오갈 때마다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가 날카롭게 꽂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듬을 잃지 않고 호흡을 고르며 침착하게 공을 되받았습니다. 좋아요, 김 선생님. 강직한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 탁구장을 찾았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숨이 차서 주저앉던 기억, 포기하겠다고 말하던 밤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점수판은 11대 9. 그는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고 그는 천천히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성취의 진동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변하니까 인생이 따라오네. 대회 후 그는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천일 씨, 이제 약은 중단해도 됩니다. 식습관만 유지하세요. 의사의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2년 전엔 당신이 제 삶을 살려줬고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을 살려주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라켓으로 되찾은 인생 후반전. 사진 속 김천일 씨는 땀에 젖은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초보반 출신 몇몇은 이제 스스로 새 코치를 맡았고 아파트 주민들은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혈당혈압을 함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올린 시니어 탁구 루틴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용기를 얻었습니다. 댓글마다 감사와 응원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김천일 씨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네. 그날 밤 그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던 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는 그 아래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으면 잃었던 꿈도 돌아온다. 탁구공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이 가볍게 흔들리며 마치 인생의 리듬처럼 탁탁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다. 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김천일 씨는 새하얀 운동복을 입고 행사장 중앙 무대에 섰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주민들, 탁구 회원들, 가족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라켓이,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김천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잔잔히 울렸습니다. 저는 2년 전 90kg의 몸으로 하루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탁구공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공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공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만이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꾸준함은 기적보다 강합니다. 둘째, 몸이 변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셋째, 함께하면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강직한 씨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이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 어르신, 그리고 젊은 부부들까지. 그 박수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주민센터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행사 덕분에 신청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나눠야 할 때입니다. 저녁이 되자 탁구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천일 씨는 조용히 코트 끝자락에 서서 라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는 벽을 향해 공을 띄웠습니다. 탁, 탁, 탁.
공이 벽에 맞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공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문득 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연습해요? 아내 은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탁구공을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오늘은 당신이 충분히 이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만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게임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단지 중앙의 조명 위로 다시 시작 센터라는 간판 불빛이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탁구장 안에는 아직 몇몇 회원이 남아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란 인생의 후반전이야.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경기.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손에 든 라켓, 어깨 위로 내려앉은 빛, 그리고 평온한 미소. 누군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후반전이 막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천일 씨의 라켓이 울린 소리. 그건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또 다른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사이로 스며들 다시 시작하기엔 지금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